은신처를 땅굴로 그렇죠. 은신처면 거기서 무기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도요. 예. 들어가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전을 해야 되고, 시가전은 어디쯤에서 땅굴이 있어서 마치 그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כל איש חמאס הוא בן מוות. חמאס זה דאעש, ונרסק ונחסל אותו, כפי שהעולם ריסק וחיסל את דאעש. جنایتکاران جنگی و حامیان آنها در منطقه هشدار می‌دهم که تا دیر نشده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کودککش جعل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벌써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뭐 임박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에 나왔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점령한다면 이건 큰 실수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실수다 니네. 이런 거 약간 경고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자, 이유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현도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일단 계속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곧 들어간다. 그러니 피하세요. 이런 상황인데 막상 유일한 피난처인 이집트는 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을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집트가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국 내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70, 80년대에 아이 조금 낳기 운동하는 것처럼 그걸 하고 있는 나라인데, 예. 적어도 100만 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이 200만이 달하는데요. 일단 자국에 굉장한 문제가 많고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요. 아, 부담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보면 가자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면 가자 사람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오면 그 땅에 눕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또 이스라엘 점령하면 또 이집트가 불편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것보다도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평화를 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예.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는 게 아랍 사람들의 일종의 커다란 겉으로 부정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이 하나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아랍 국가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이집트가 그럴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들려온 소식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오늘 가자지구 남쪽에서 휴전을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어떤 나라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가지고 지상전을 벌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예. 만약에 그 하마스가 와서 그 사살을 한 사람들이 민간인만 아니라면, 이스라엘도 자국 내 군인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서라도 참겠는데, 막상 딱 우리도 생각해보면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 군인도 아니고 일반 시민을 1000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 정부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자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눈에 걸리고, 들어가자니 지금 밖에서 압력이 너무 세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정부도 마음이 편하진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스라엘 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간다 이 얘기 나오는 와중에 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구축해온 땅굴 이걸 좀 파괴해서 가는 거 아니냐, 땅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자신들의 그 거주지를요, 그 외부로 해놓으면 폭격에 금방 노출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굴에 깊숙한 곳에 곳곳에 마치 우리 지하철을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서 지금 다 자기 숨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은신처를 만든 겁니까? 네? 은신처를 땅굴로. 그렇죠. 은신처면 거기서 무기도 저장해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도요. 들어가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전을 해야 되고 시가전은 어디쯤에서 땅굴이 있어서 마치 그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좀 어떻게 해서 땅굴을 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예. 파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팠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앞서 이 인터뷰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어떤 경고성 얘기를 꺼냈는데 이스라엘이 이 경고성 발언을 받아들일까요? 점령이라는 것은 그 명백한 얘기입니다. 점령은 어떤 나라도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굉장한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점령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군대를 주둔해서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미 이게 힘들어서 군대를 다 철수하고 다 넘기고 나온 건데 다시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점령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얘기는 점령하지 말아라.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국은 속내는 예. 말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는 얘기가 미국도 9.11 때 가지 않았느냐 이거요. 지금 이게 우리의 9.11이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예. 미국도 사실은 들어가질 않기를 바라는데 예.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점령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령을 하면은 문제가 예. 되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지금 이스라엘에 하는 얘기는 전쟁 규칙을 지키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에도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쪽이 3명 죽었으면 상대방 3명만 하지 뭐 그걸 10배, 100배로 하지 말고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과도하게 해서 긴장을 더 고조시켜서 지역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우리 예. 미국도 좀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마스의 배후를 알려진 국가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 네. 이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군 대 군, 국가 대 국가로는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 지역의 파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예. 못합니다. 다만 이란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시 강조하는 것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지고 지상군 투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전쟁, 이란과 확전이 된다면은 그건 예. 이란과 확전이 아니라 이란은 굳이 자국 내 군대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주변에 이란 편을 들 수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가진 적이 많기 때문에 예.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 전부 다 이란의 친우호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지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네네. 모두가 이렇게 주저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다른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 하고 싶은 건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분은 풀릴 수는 있어요. 물론 1,300명에 가까운 정말 무고한 시민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예. 그거는 두고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겠지만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전장의 불바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세웠던 인물들을 직접 암살하는 작전은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로서는. 수계만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잠잠해지고 해결이 될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요. 수계를 제거하고 하마스는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예. 하마스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서 예.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괴멸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된다면 물론 예. 하마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또 다른 제2의 제3의 예. 하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굉장히 좀 명쾌하게 뭔가 설명하셨는데 땅굴이 이 김영준 의원님 네. 땅굴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었네요. 그게? 사실은 뭐 북한의 기술을 많이 뭐 활용했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얘기도 있어요?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철 들어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죠. 깊이 있게 잘 깊다고 된 그러죠, 굉장히. 그런 또 북한도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무기측에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미국은 이스라엘을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확전은 자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인데 거기도 지금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죠. 국내상 뭔가 할 일 많은데 이런 거 안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럽니다.